우리 1번 nowadays 룬스톤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어로 need, 필요성의 상징을 가진 nowadays는 위급시의 힘, 고난과 고통, 억눌림을 의미하는 룬 문자로 물질적, 정신적 결핍의 상태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 있어서 얻고 싶을 때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을 획득하는 데에 유효한 에너지를 준다고 봅니다. 자, 우리 여러분이 그런 nowadays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자, 어떤 메시지가 전해져야 할지 전체 카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카드는 전부 열렸고요. 우리 여러분은 뭔가 어느 둘 이상의 사람이나 특정 관계 A와 B 사이에 정말 이 비트윈 카드처럼 내가 어느 문제의 다툼이나 갈등의 상황의 주요 인물은 아니지만 중간에 끼어 있는 듯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연대보증 보증을 섰다가 문제가 된 일의 경과가 있었다거나 하여간 지금 계속 이 비트윈 카드 이미지도 그렇지만 메인 카드에서도 이 심판 부활 메이저 카드와 3 소드도 그렇고 앞의 선과 교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나를 중심으로 좌우에 어떤 둘 이상의 이런 에너지가 느껴진다는 거죠. 어느 식으로든 관계 안에 금전에 관련한 이런 문제가 과거로부터 현재 사이에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요약이 없습니다. 바로 리딩 진행할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현재 상황의 개선을 말하는 6 소드와 대단원, 정말 정치적 혁명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가진 선 메이저 카드. 자, 아래는 금전 수입, 교황과 원소에 의한 힘과 지배력, 현명한 판단에 의한 사업 성공을 암시하는 6 코인의 조합. 자, 앞에 4장의 키워드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메시지는 당신은 과거의 어느 일, 자, 여러분이 잘못한 일이라기보다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그것으로 인해 현재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누군가 당신의 빚을 갚을 것이다.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 일은 역시 nowadays, 지금으로서는 여러분에게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자 난관이며 바로 그 문제에 있어 원만한 합의와 해결점, 장기적인 정체와 갈등의 대단원에 막이 내리는 총체적인 상황의 개선이 있을 것을 암시합니다. 다만 그 일의 해결을 위해서 nowadays가 말했던 필수 불가결하게 여러분이 획득해야 할 무언가는 당연히 돈이겠죠. 바로 뒤이어 성공, 도움, 행운, 사업상의 문제로 돈을 가져올 것이다. 에이스 코인이 들어와 있죠. 지금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뉘앙스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어느 문제에 대해 필요한 돈을 가지고 온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 여러분이 과거에 직접적으로 빌려준 돈이나 거래처 미수금, 잘못된 보증을 서서 내가 떠안아야 했던 채무 혹은 사업상 대출한 마이너스 자금에 대해서 미수금이라면 회수, 보증이라면 그 사람이 돈을 갚으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과. 그런데 만일 3자의 개입이 없고 그저 여러분 혼자 내 문제라고 해도 대체로 빚이 탕감되거나 낮은 이자로 채무통합 혹은 목돈이 들어오면서 어느 식으로든 지금의 재정적 압박에서 크게 풀려나고 열리는, 가볍고 간단해지는 어떤 현실적인 경과는 분명 있을 겁니다. 자, 뒤로 이어진 카드들 흐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선 키워드를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자, 저지먼트, 행운과 불운, 심판과 부활의 역사, 3 소드, 장애물, 분리, 보증, 완승. 자, 말하자면 과거 어느 일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굼기 전에 연이은 실패나 내가 기회를 한 번 줬지만 반복됐던 어떤 사기, 배신 등의 과정이 있었을 수
있으며, 그렇다 보니 금전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그 안에 깔려있던 인간관계, 그게 뭐 친구든 혈연 관계든 비즈니스 파트너나 동료든 그 인간관계가 나와 상대뿐 아니라 그 사이나 건너에 낀 사람까지도 오래 유지해온 관계가 틀어지고 금이 가는 이런 단절, 손절의 정신적인 2차 피해와 상처도 있었음을 말합니다. 다시 성공, 도움, 행운, 사업상의 문제로 돈을 가져올 것이다. 에이스 코인과 그 장애물을 지시하는 3 소드와 다시 떨어져 나가다. 7 완즈. 결국 그 장애물이 떨어져 나가는 여러분의 현실에서 제거가 되는 금전적인 행운과 큰 도움을 통해 과거의 그 화가 복으로 돌아오는 전화위복의 내일이 아주 가까움을 전하는 메시지로 명확히 정리됩니다. 자, 비트윈 카드 상징 타이틀. 지금 The Empress, 여왕제에서 황제, 그 사이의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이저 아르카나입니다. 이 비트윈 카드의 상징 타이틀은 대립의 균형. 정확하죠? 대립의 균형. 정말 짜 맞춘 것처럼 절묘합니다. 서로 대립하고 있는, 서로 반대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말하는 비트윈 카드 타이틀 그대로 리딩 초반에도 제가 뭔가 둘 이상의 사람과 관계 내에서의 갈등과 중재의 흐름이 느껴진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곧 벌어질 전화위복의 99.999% 실제 상황은 바로 정확히 그 일, 장애물, 구체적 갈등 상황의 깔끔한 해결과 문제의 제거, 되찾을 재정적 안정과 인간관계의 균형입니다. 그럼 끝으로 물리학자 바딤 잘란드의 트랜서핑 타로 카드로 보는 세상의 조언 전해드리고 리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강요된 연극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자각하라. 연극 무대에서는 각자가 저마다 자신의 역할을 맡고 있고 각각의 등장인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과 관계한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뭔가를 기대하거나 부탁하거나 요구하거나 강요하고 당신을 도와주거나 방해하고 사랑하거나 증오한다. 이 연극을 제3자의 입장에서 깨어있는 의식으로 주시하라. 당신이 이 연극 속에 푹 빠져있는 한은 무대 장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도 없고 사건의 전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우선 객석으로 내려가 맑게 깨어있는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지금 이 순간 나는 잠들어 있지 않으며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며 또 왜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 그런 다음 무대 위로 다시 올라가 관객, 지켜보는 자의 관점을 지닌 채 연극을 계속하라. 이제 당신에게는 크나큰 특권이 주어진다. 그것은 깨어있는 의식이다. 당신은 이 연극 안으로 깨고 들어갔으며 연극을 지휘할 궁극의 힘을 획득한 것이다. 꿈을 깨고 들어가기. 자, 오늘 요약도 없고 메시지가 다소 짧죠, 여러분? 이 마르세유 카드가 상징이나 암시도 직설적이고 한마디로 말이 좀 짧습니다, 얘네가. 그래서 제가 조금 가장 좀 현실적인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때 이 마르세유 카드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나 아주 메시지가 시크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네요. 우리 여러분, 비유나 예시의 상황은 메시지 흐름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표현이니까요. 큰 줄기의 흐름만 참고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여러분께 잘 전해졌기를 기원하면서요. 저는 다음 메시지로 우리 여러분 새롭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 모두가 또 당신이 자기 내면의 창조의 근원에 닿아 인생의 창조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메시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제라, 룬스톤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라, 1년의 시기를 상징하며 풍요, 소득의 기간, 수확과 결실의 때를 대표적으로 의미하는 룬 문자입니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되는 정월에 이 제라 문자 모양을 집안에 그려놓으면 1년 내내 가정의 풍요와 안녕이 함께한다는 그런 고대로부터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낯 들고 여러분의 농사에서 추수, 획득의 때가 다가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메시지 전해져야 할지 전체 카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네, 이렇게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요약을 생략합니다. 바로 흐름 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 성공의 물결. 주원 카드 너무 기분 좋네요. 성공의 물결에 올라타 계십니다. 자, 흐름 보면 과거 어느 시점 여러분이 워밍업 중이었는데 몸풀기 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고 할까? 스톱 할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자, 비트윈 카드는 3소드에서 4소드 에너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든 또 현실적으로도 상황이 아주 애매했을 겁니다. 가고 싶긴 한데 속도 내서 치고 나가고 싶은데 자꾸 그 출발을 막아서는 저항감이 있었다. 자이든 타이든. 그래서 예를 들면 공부든 일이든 사업이든 어느 여정의 시작에 정말 최소한으로 이렇게 정말 책상 하나에 연필 하나처럼 기본만 갖추고 선 상태 42.19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 선수가 맨발로 스타트 라인에 서 있었어요. 과거를 비유하자면 그렇게 경제적으로 기반이 불안한 것도 내가 너무 두렵고 힘든데 인간 관계 안에서조차 나를 응원하고 밀어주는 힘이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관망과 평가로 여러분의 자존심을 핥히는 이미 지난 과거의 어느 실패나 실수, 텐소드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 그 과거의 어떤 실수나 실패를 되짚어 가면서 너 그때도 넘어졌잖아. 완전히 실패했고 한번 실수해 봤으면 이제 멈추고 현실 직시해야지. 지금 또 시작하겠다는 거야? 뛰겠다는 거야? 이렇게 어느 여정을 방해하고 간섭하는 힘. 근데 그 힘이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는. 자, 지금 보면 운명의 수레바퀴와 퀸컵, 또 텐소드와 황제 이 4장 모두 그 저항감이 작지 않다는 의미는 그만큼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여러분에게 있어 중요한 내면의 자리와 의미인 사람 사랑하는 가족이나 부모님처럼 어쩌면 내가 가장 누구보다 응원을 바라고 또 믿어주길 바라는 존재이기에 더욱 여러분이 그들의 날선 말이나 비난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안타까운 수식 카드 드립니다. 나쁜 영향력은 좋은 것들을 파괴한다. 출발이 당신을 속상하게 화나게 할 것이다. 투 완즈 그리고 재정적 문제 불명예의 5 소드 이 조합 그리고 지나친 비판 근거 없는 비난 10 소드 외 모든 이 뒤에 카드들이 더불어 바로 그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금 황제와 컵의 여왕으로 표현된 이들은 여러분을 또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이기에 여러분이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혹시라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진 않을까 과거 그때처럼 상처받진 않을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마음인 거죠. 또 다시 여러분도 그 날카로운 말 뒤에 숨은 깊은 진심을 모르지 않기에 더 잘하고 싶고 더 빨리 달리고 싶고 1등으로 완주하고 싶은 거죠. 우리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정말 굉장한 효녀 효자이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그 저항감을 가장 큰 문제와 고통으로 느끼는 이유도 정작 여러분 자신의 성취감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님을 만족시키고 싶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어디 가서 좀 자랑하게 해주고 싶다.
호강시켜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시간은 멈추어 주지 않으니 부모님 건강하실 때 더 많이 삶을 여유롭게 누리고 즐기게 해드리고 싶지만 그 맘같이 내 일이나 공부의 성장과 결실에 이르는 속도가 나지 않아 조급함도 많이 크실 거고요. 지금 현재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단 이 2장만 빼고 다 그런 뉘앙스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게 이 나머지 6장에 들어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포인트 암시죠. 훌륭한 징조, 날카로운 직관과 영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의 정복, 극복을 말하는 에이스 소드와 자, 조기 퇴직, 파이어족, 부의 상징이 있는 네이브 코인의 조합. 여러분이 지금껏 진행해온 일이나 공부, 사업에서 자유라는 게 이런 맛이구나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높은 성적으로 합격, 승인, 안정권에 진입한 수익, 급격한 매출 신장 등 수치로 확인하고 수중에 쥐게 될 여러분 1년 농사의 추수감사절 제라. 이대로입니다. 만일 이 인물의 상징을 네이브코인, 실제 인물, 어느 타인으로 본다면 여러분에게 수익에 관한 좋은 정보나 구체적인 소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은인, 조력자의 에너지로도 읽힙니다. 따라서 그렇게 앞서 비유 안에서 복장조차 다 갖추지 못한 우리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높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본 제3자, 기업이나 단체의 후원, 스폰서의 투자 등등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정말 일시에 타개할 만한 조력의 기운이 이미 여러분의 현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암시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비트윈 카드 볼까요? 이 비트윈 카드의 상징 타이틀은 Keeping the Wheel On, 바퀴를 멈추지 말라, 계속 나아가라, 이런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은 현재 사실 정신적으로는 정말 완전 얼음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도 몸은 계속 앞으로 달리는 중이죠. 내 몸은 이미 저 멀리 트랙에서 달리고 있는데 정신은 아직도 스타트 라인에 그대로 끄달려 붙잡혀 있는 여러분의 어떤 과거로부터 현재의 저항감을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들이 여러분에게 너무 마음 쓰이고 신경 쓰이는 거죠. 내가 지금 멈출 수 없어서 계속 달리고는 있지만 등 뒤에 잡아 끄는 에너지에 영혼과 정신이 묶여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그림. 당연히 여러분이 제 속도를 내기 어렵고 여러분이 가진 역량, 능력치도 최대로 발휘, 활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얼음땡놀이 아세요? 이렇게 뭔가 정말 얼어붙어있던, 몸만 가있고 내 영혼은 그냥 스타트 라인에 아직도 얼어붙어있던 그 여러분을 이 술래로부터 땡 하고 풀어 도망시켜줄 고마운 친구가 여러분 현실의 조연으로 곧 등장할 것이라는 암시의 메시지로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바퀴 멈추시면 안 됩니다. 몸이라도 계속 달려야죠. 지금은 페이스 유지하고 계속 오던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단 트랙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리 지키고 라인 지키고 페이스 유지하라는 그 라인에서 이런 감사한 조력의 기운이 닿을 겁니다. 끝으로 물리학자 바딤 젤란드의 트랜서핑 타로 카드로 보는 세상의 조언 전해드리고 리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물결. 자, 우리 여러분, 파이어족 되실 우리 여러분, 자, 한번 메시지 보겠습니다. 정말 그대로 여러분 메인 카드 흐름 자체가 성공의 높은 파고, 급성장의 물결입니다. 때때로 만족감과 고양된 기쁨이 당신을 찾아온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면 다시 일상의 삶이 당신을 끌어내린다. 먼저 그 즐겁고 행복한 느낌을 잘 기억해 두라. 우리는 마음속에 그 축제의 불꽃을 늘 지펴놓을 필요가 있고 그 느낌을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삶이 어떻게 더 좋은 쪽으로 변화해 가는지를 지켜보라. 작은 기쁨의 시로라기를 잘 붙잡고 모든 것에서 행복의 손짓을 발견해내라. 자신이 매 순간 꿈을 향해 의식적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조종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평온과 기쁨이 확신으로 서서히 스며온다. 즐거운 축제의 느낌이 몸의 습관처럼 배어 있으면 당신은 아주 자연스럽게 성큼 다가온 성공의 물결을 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여러분. 곧 수학과 결실의 때 풍요의 축제일을 맞이할 것이라는 우리 여러분 부디 메시지 잘 전해졌기를 기원하면서요. 저는 다음 메시지로 우리 여러분 새롭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 모두가 당신이 자기 내면의 창조의 근원에 닿은 인생의 창조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메시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뒤 3번 인구즈 룬스톤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풍요의 신 잉그를 상징하며 생명력과 풍요를 의미하는 인구즈 룬은 그렇듯 풍요와 성장, 가슴 뛰는 기쁨, 삶의 환희를 표현하는 룬 문자입니다. 고대부터 타인의 존경을 받거나 높은 인기와 명예, 지위를 얻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께서 그런 인구즈 룬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자, 어떤 메시지가 전해져야 할지 전체 카드 열어서 자세한 리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카드 다 열렸습니다. 오늘은 요약 메시지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사업 문제의 현실적인 중차대한 어느 결정. 지금 타워와 매지션. 오늘은 특별히 시점을 나누지는 않지만 대체로 과거로부터 현재 시점 안에 우리 여러분이 진행하던 어느 일이나 공부, 특히 사업적인 측면에서 칭찬과 비난, 우려와 응원이 동시에 있었다. 뭐 되게 그렇겠지만 조금 그게 이렇게 날카롭게 보인다는 얘기죠. 혹은 시점상 그냥 내가 미리 짐작하고 예상하는 어떤 양단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능력자, 매지션이 바로 여러분이죠. 비유하자면 내가 연예인
배우나 가수가 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정말 인생이 걸렸다 할 정도의 진로에 대한 결정, 아니면 어떤 실제 사업, 그래서 그것에 관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했고 그 일의 진행에 있어 어머니는 반대하고 아버지는 응원하는, 말하자면 그런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나 사업을 시작하려면 당연히 자금이 필요하겠죠. 다시 5코인과 행맨, 내가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 자금적인 부분, 현실적인 원조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 그 재정적 지원이 제공될지 말지에 따라 모든 일의 가부가 결정되는 현재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에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그 일로 인해 예시 안에서라면 어머니의 반대가 누그러들지 않아서, 뜻을 굽히시지 않아서 부모님 사이에, 그 반대와 찬성 사이에, 혹은 여러분 포함 논쟁과 갈등이 좀 있었다. 분명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식으로든 꼭 예시처럼 가족이나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이 돈이 여러분에게 이 사업상 정말 꼭 필요하고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잠재적 자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치고 걸린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계속해서 매달린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비트윈 카드 상징 타이틀 볼게요. 절실한 도움과 안전한 피난처를 찾다. 한숨 돌린다, 이거죠. 이 문제는 넉넉히 해결되고 굳게 잠겼던 문은 열리며 거꾸로 매달려 있던 상황도 해제됩니다. 도움을 받게 된다는 그런 명확한 암시입니다. 만일 앞서 언급했듯이 내가 미리 예단하여 당연히 허락 안 하실 거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만약에 혼자만 애쓰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한번 꼭 부딪혀 보세요. 과정이야 즉각적일 수 없겠지만, 즉각적이진 않을 거예요. 나이트코인. 그런데 결과는 꼭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지금 메시지가 말하는 건 포커페이스, 이게 좀 필요하다. 자, 보세요. 애초에 여러분의 목표, 사업적인 비전, 그 일을 지시하는 카드가 매지션이라는 것은 연금술사, 마법사죠. 만물의 사원소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인물입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능력자죠. 사실 다른 카드도 많습니다. 완즈 마이너 카드 중에서 동일한 어떤 사업적 흐름으로 읽을 수 있는 아르카나가 많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매지션 메이저 카드가 들어왔죠. 여러분에게 그 지금의 목표나 비전은 완벽히 실현 가능하며 그 누리고 가질 보상과 명예에 넉넉하며 그 일의 성공, 성취를 위한 충분한 자질과 능력, 뛰어난 재능과 소양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그 성공적인 미래를 기정사실로 두고 말하는 겁니다. 메시지가. 그런데 이쯤이면 여러분도 내 목표에 대한 의구심, 불안과 두려움의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무언가 허락을 받지 못했거나 그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절실함, 중요성에 너무 매달리는,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반대로 너무 맞서 강경 대응하기보다는 감정적 중립, 반대하는 입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의견 수렴하여 신중하고 조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되 뜻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고한 태도와 자세를 유지하라. 그 사업 계획, 일이나 어느 진로 결정에 있어 반대의 에너지가 퀸소드라면 이분도, 이 에너지도 정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조심스럽고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성공이 어렵다, 괜히 상처만 받고 잘못될까봐 두렵고 걱정스러운 겁니다. 어쩌면 그 자체로 작지 않은 충격을 받은 그런 모습이라서 본심과 달리 순간적으로 여러분에게 크게 화를 내거나 심한 말로 상처를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 갈등에 개입해서 상황을 중재하고 여러분 편을 들어주는 에너지가 또 이 완즈킹이 됩니다. 왜 그래? 엄마가 막 뭐라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쟤는 할 수 있어. 우리 애는
잘한다, 할 수 있다, 난 믿는다. 이제 이런 느낌. 이어진 코인킹과 코인나이트 둘 다 코인의 코트카드로 들어왔는데요. 이것도 왕이고 이것도 왕이에요.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시 안에서 마찬가지 계속 도와주자, 도와줘라. 이 퀸소드의 반대 입장을 설득하려는 그런 에너지가 됩니다. 결국 예시의 흐름에 비유를 하자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라는 말처럼 누구보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꿈을 위해 그 꿈을 위해 도움을 주고 응원을 아끼시지 않을 겁니다. 결국 또 여러분은 이런 시간을 또 지나왔기에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매진하여 달성하실 거고요. 이 정도 절실함과 능력이면 이 사람이 못 해낼 게 있을까? 이런 뉘앙스가 메시지에 풍깁니다. 어렵게 여정을 이어왔던 만큼, 이어갔던 만큼 다시 절실한 성공이 어느새 코앞에 다가와 과거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 또 다시 끝내 응원으로 돌아서준 그 고마운 사람들에게 눈부신 보상과 명예, 목표 달성과 성공의 전리품을 들고 금이 환영하여 여러분과 또 그들에게 정말 가슴 뛰는 삶의 환희와 풍요, 인구즈, 이것을 선물로 보답하게 될 것이라는 전화위복의 실제 상황을 암시하는 메시지로 명확히 정리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주원 메시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주원카드 이미지를 보시면 이런 모습인데요. 균형이라는 타이틀의 주원카드인데 사실 이 인구즈 룬 문자의 모양 그리고 또 이 거꾸로 매달린 남자 행맨 이미지와도 굉장히 비슷한 구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 타워도 늘 균형을 향하는 세상이라는 물리적인 바탕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느낌인데요. 자, 주원카드 메시지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자, 주변 세계와 조화로운 균형 상태에 있을 때 삶은 가볍고 편안하게 흘러간다. 당신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도 목표에 도달한다. 만일 당신이 스스로 벽을 만들어 세운다면 인생은 균형력과의 싸움터로 변해버릴 것이다. 문제 상황에 부딪히면 자신이 어디서 지나치게 행동했는지, 어디에 매달려 있는지, 무엇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했는지를 발견해내라. 자신의 중요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거부하라. 그러면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장애물은 스스로 물러가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 장애물을 극복하려고 애쓰지 말고 단지 그 중요성을 낮추라. 세상의 모든 것은 균형을 향해 가려 애쓰기에 어떤 것에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하면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균형력의 작용은 다른 것보다는 당신 자신을 억누르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며 당신을 목표로부터 더 먼 곳으로 밀쳐낸다. 삶에 대해 더 단순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경멸하지도 미화하지도 말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내적 중요성을 낮추는 것도 자기 비하나 자기 경멸과는 무관하다. 자신의 장점을 찬양하지도 단점을 비하하지도 말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하는 사치를 스스로 허락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자, 부디 우리 여러분께 메시지가 잘 전해졌기를 기원하면서요. 네, 저는 새로운 메시지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 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 모두가 당신이 자기 내면의 창조의 근원에 닿아 인생의 창조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메시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4번 소일로 룬스톤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일로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소일로는 태양의 힘을 상징하고 그렇듯 강력한 힘과 에너지, 생명력, 건강과 활력, 승리와 명예, 리더십이라는 의미를 지닌 룬으로 번개 같은 모양은 태양이 쏟아지는 빛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태양은 밤을 지나 지평선에 떠오르기 때문에 부활의 상징으로도 사용되며 고대부터 초월적인 힘과 지식으로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게 해준다고 믿었던 문자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의 우리 여러분 소일로 선택해 주셨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전해져야 할지 전체 카드 열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카드는 다 열렸고요. 우리 여러분 너무 이 카드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카드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요약 메시지는 생략합니다. 제가 오늘 한번 요약을 생략하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또 시점도 전반적으로 볼 거예요. 자, 먼저 제 눈에 들어온 만큼 저희 비팅 카드 볼게요. 더 하이 프리스티스 고위 여사제에서 디 엠프레스 여황제 그 사이의 메이저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풍요와 성장의 태동을 이야기한 그런 아름다운 카드죠. 타이틀 역시 출현과 성장입니다.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 삶 전체가 두근두근하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태동이 좀 느껴지실 겁니다. 이 카드는 정말 볼 때마다 아름답고 곧 뭔가 이 아기처럼 태어날 듯한 정말 힘차고 희망찬 그런 기운, 소일로 그대로 강한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자, 우리 여러분 삶에 어떤 출현과 성장이 있을지 자세한 메인 카드 흐름 보겠습니다. 기대와 믿음, 기다림에 대한 배신감, 텐 완즈와 기쁜 열정, 새로 태어나다, 어느 관계의 부활과 결합, 비슷하죠. 어느 관계라 함은 실제 부부나 연인 같은 그런 이성 관계로도 볼 수가 있지만 우선 전반적인 흐름은 중심을 일이나 학업, 비즈니스 측면으로 두고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 흐름 안에 우리 여러분이 애초 많은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특정한 수익을 애태워 기다려온 약속과 계약, 거래에 기반한 관계가 있었지만 그 계약 사항, 지켜져야 할 조항의 불성실한 세븐소드, 그 불성실한 결과, 도달하지 못한 수치로 인해서 계약을 어쩌면 1차 파기했다가 다시 손잡은 재계약, 재결합의 경과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여러분이 배신감을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아래 들어있죠. 아래 보면 우유부단, 더딘 수학의 세븐코인과 페이지 소드, 예상치 못한 뉴스, 가십과 비방, 그리고 수상한 기운, 의심의 키워드를 지닌 페이지컵. 자, 이 흐름은 한마디로 풍문으로 들었소. 내가 과거 애초 그 계약이나 거래를 시작함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 믿을 만한 자료 분석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나섰다기보다는 주변의 평가나 소문, 정확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카더라 뉴스에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괜찮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애초에는. 글쎄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리한 투자의 성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은 금액, 소자본 투자, 소규모 프로젝트, 하여간 금전 수익, 서로의 이익과 실리에 바탕을 둔 거래나 계약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크게 손해볼 일 없고 그러니 중요하게 의미를 두거나 분석적으로 따지고 가입 혹은 계약한 건 아니었다고 해도 너무 긴 시간, 형편없는 데이터, 금전적 손실에 비해 회수 속도는 더디고 기대 수익에는 한참 모자란 그런 결과로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1차 파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과. 그런데 곧이어 여러분
소율로 새로 태어난 관계나 계약을 통해 그간의 모든 의심과 실망, 금전적 손실, 과거의 불성실을 만회할 세븐소드와 페이지컵, 만회할 그런 좋은 결과로서 월드 독재자를 전복시키다. 정말 해를 넘겨 오래 정체, 오래 고정되어 있던 최고 기록의 경신, 부동의 1위를 갈아치우는 쾌거, 놀라운 비전의 출현과 성장이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바로 그러한 전화위복의 99.999% 실제 상황이 여러분의 현실에 펼쳐질 것이라는 메시지로 명확히 정리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그냥 잠시 팁인데요. 정말 그냥 일차원적인 예시로 내가 긴 시간 아기를 기다려온 부부, 그런 분들이 혹시 일부 계시다면 사실 그 부분에서도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보입니다. 긍정적인 흐름으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느 식으로든 아기의 탄생을 위해 어머니가 10달을 뱃속에 품듯 긴 시간 어렵고 힘들었지만 오직 인내로 그 아름다운 완성, 이 출현과 성장을 위해 달려온 우리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과 일에 꼭 그렇듯 아름다운 결실과 눈부신 승리의 강렬한 태양빛이 내리쬐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인생 방역, 그쵸? 갉아먹고 힘들게 하던 모든 근심 걱정거리들이 이 강렬한 생명력과 그 힘에 모두 박멸, 사라질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 아기가 곧 태어나려고 합니다. 끝으로 물리학자 바딤 젤란드의 트랜서핑 타로 카드로 보는 세상의 조언 전해드리고요. 리딩 마치겠습니다. 내부 의도의 여사제, 퀸컵 에너지인데요. 타이틀은 그림자를 따르지 말라. 자, 메시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어리석은 마음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바꿔보려고 헛되이 애쓴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림자의 주인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그림자 주인의 모습을 형성시키는 것은 생각의 성격과 방향이다. 거울 앞에 서서 그 속에 비친 그림자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은 전적으로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다. 거울로부터 시선을 떼어내고 세상이 자기가 필요한 대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근시안적인 의도를 거부해야 한다. 당신 세계의 층에 한동안 아무런 변화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마음을 잘 다독이라. 오히려 반대로 온통 불쾌한 일만 일어나더라도 동요치 말라. 어쩌겠는가? 이 모두는 당신의 현실과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맺는 데 수반되는 일시적인 불편함일 뿐이다. 그것이 거울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당신도 알지 않는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의도를 변함없이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과도 기간을 차분하게 잘 지나 보내라. 구약 성서의 롯의 아내 이야기처럼 뒤돌아보면 돌이 될 것이다. 뭔지는 모르지만 거울 속에서 뭔가가 일어날 때까지 그냥 가만 내버려 둬라. 그것은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당신이 생각 속에 창조해낸 형상은 조만간 거울에 비친다. 돌아보고 싶은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굳건히 지킨다면 곧 거울에는 당신이 창조한 현실이 물리적 형상을 갖추고 나타날 것이다. 모든 일이 당신 뜻대로 따를 것이다. 자, 우리 여러분, 배신을 기대하지 말고 의리를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출현과 성장에 관한 소식이겠죠. 자, 부디 우리 여러분께 메시지 잘 전해졌기를 기원하면서요. 네, 오늘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 모두가 당신이 자기 내면의 창조의 근원에 닿아 인생의 창조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메시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